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? 디자인을 했는데 뭔가 잘 안 어울리고 색이 조화롭지 않은 느낌, 옷을 입었을 때 어색해 보인다거나 또 인테리어를 했을 때 뭔가 분위기가 안 어울린다 라고 생각한 적이요. 그 이유는 바로 컬러 선택에 있습니다. 컬러에 대해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꼭 집중을 해주세요. 첫 번째는 무채색을 활용해 보는 거예요. 무채색을 활용하면 컬러 실패율이 낮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? 무채색이라는 거는 블랙, 화이트, 그레이 어떤 색과도 잘 어울리는 기본 베이스 컬러예요. 이 블랙과 화이트의 조합은 이렇게 보시면 시크한 느낌을 주고, 이 베이직한 컬러에 다른 컬러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보시면요, 다른 컬러의 포인트가 훨씬 더 강조되어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죠. 웹 디자인도 한번 살펴봐야겠죠. 웹 디자인을 할 때에는 이런 느낌도 가능합니다. 무채색을 이용했을 때 이 시크한 느낌, 톤 변화를 이용한 깊이감, 포인트 컬러 추가로 더 스타일리시하게 조합을 해볼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무채색을 기본으로 활용한 컬러 스타일을 잘 완성시킬 수 있는 꿀팁도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릴게요. 너무 많은 색을 한 번에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물론 다양한 결과물에 따라서 컬러를 다채롭게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, 컬러를 많이 조합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요,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, 자칫하면 너무 많은 컬러를 사용해서 어지럽고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 컬러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걸 보통 추천드리는데, 이 세 가지 컬러를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비율을 각각 정해서 컬러를 믹스 매치하는 거예요. 메인 컬러, 즉 베이스 컬러죠. 베이스 컬러는 한 60%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, 보통 이런 메인 컬러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컬러, 배경색, 이런 벽, 옷의 전체적인 주요 컬러에 넓게 쓰여요. 보조 컬러 같은 경우에는 30% 정도로 정했는데, 이 메인 컬러만으로는 좀 단조롭고 부족할 수가 있죠. 그럴 때 이 메인 컬러, 즉 브랜드와 어울리는 컬러, 배경색과 어울리는 컬러, 인테리어나 패션으로는 바지나 가구 등이 되겠죠. 이런 식으로 보조 컬러를 함께 30% 정해주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, 강조 컬러죠. 포인트 컬러라고도 하는데, 좀 작은 비율이지만 꽤나 강렬한 컬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조금 더 색다른 느낌의 컬러감을 주고 싶을 때 많이 활용을 해요. 즉 브랜드 컬러를 더 돋보이게 해주는 컬러로도 볼 수가 있고요. 인테리어나 패션으로는 액세서리나 소품 등에 이렇게 포인트 컬러를 둬서 조금 더 멋지게 꾸며볼 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색 조합을 하게 되면요, 메인 컬러, 즉 주요 브랜드 컬러를 살려가면서 어울리는 컬러의 조합을 쉽게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웹 디자인 예시도 보시면 이렇게 컬러를 사용했을 때 확실히 잘 조화롭게 어울리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. 여러분, 톤인톤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? 이 톤인톤 컬러는 다른 컬러인데 컬러의 톤을 동일하게 설정을 해서 훨씬 더 조화롭게 보여줄 수 있는 스타일링 기법이에요. 예를 들어 이 파스텔 톤으로 전부 맞추고 컬러만 이렇게 다르게 해도 훨씬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을 줄 수 있죠. 또는 비비드한 이런 고채도의 컬러를 사용하면 컬러북 1편에서 키치한 컬러도 다뤘었는데, 이 키치한 컬러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. 물론 저채도를 사용했을 때에도 이 색은 다르지만 톤이 이렇게 동일하면요, 고급스러우면서도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해 볼 수 있어요. 확실히 컬러는 다르지만 이 톤이 같으니까 절대 어색해 보이지 않죠? 웹 디자인 예시에서는 또 이렇게 조합을 해볼 수 있는데요. 컬러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톤이 비슷하기 때문에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 들어요. 한번 비교도 해볼까요? 이 디자인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블루 컬러가 동일한 컬러인데도 불구하고 오른쪽 디자인이 명도와 채도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혼자 이렇게 붕붕 뜨는 느낌, 좀 언밸런스하죠? 이렇게 톤이 맞춰지지 않으면요, 동일한 컬러를 사용을 하더라도 어색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톤인톤 법칙을 기억을 해보자고요. 네 번째는 톤온톤의 법칙이에요. 같은 색상을 활용하지만 명도와 채도를 다르게 하면 또 잘 어울리는 컬러 조합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. 그라데이션 기법에도 많이 활용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같은 계열의 블루 컬러지만
네이비, 미드블루, 스카이블루를 적절하게 섞어서 자연스럽게 조화가 되는 느낌이죠. 약간 층층이 비슷한 컬러가 쌓이니까 훨씬 더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주죠. 또는 브라운 컬러 계열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? 초콜릿 브라운, 밀크 브라운, 샌드 베이지 이런 컬러 계열들이 이렇게 조합을 해서 컬러를 맞추면요. 또 이런 분위기에서는 따뜻하고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느낌을 완성할 수 있어요. 디자인에서는요,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요. 보시면 세 개 비슷한 컬러 계열이지만 초콜릿 브라운 배경에 그냥 다른 밝은 컬러보다는 샌드 베이지 컬러를 텍스트로 주고 또 밀크 브라운 둥근 사각형 요소에 입혀줬을 때 더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 들죠. 톤온톤의 컬러 조합은요, 이렇게 동일한 색상 안에서도 얼마든지 색을 강조시킬 수 있어요. 마지막은 이 세 가지 콘트라스트 대비 기법인데요. 이 대비 기법을 이용하면요, 강렬한 인상 또 강조 효과를 줄 때 탁월합니다. 아마 이 마지막은 가장 어려워하셨던 부분일 것 같기도 해요. 콘트라스트 즉 대비 컬러의 조합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자주 들어보셨죠? 보색 대비, 명도 대비, 채도 대비입니다. 컬러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단어일 거예요. 이 보색 대비 같은 경우에는 20색상안 중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컬러를 의미합니다. 의외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셨을 때 레드와 그린의 조합 어울릴까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런 분들이 딱 보셨을 때 잘 어울리네? 이건 보색 대비거든요. 그래서 딱 봤을 때 예시를 한번 볼까요? 톤이 약간 다크한 게 비슷하죠. 여기서는 이 톤인 톤의 조합과 보색의 조합이 같이 어우러지는 거예요. 색이 밝다면 약간 키치한 느낌이 들 거고, 색이 어둡다면 럭셔리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. 오렌지와 블루도 보색 대비 중 하나인데요.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잘 어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웹 디자인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저는 이렇게 조합을 해보았는데요. 확실히 서로 완전히 다른 색이지만 톤을 비슷하게 쨍한 컬러로 주면서 조합해주면 완전히 다른 세 가지 색상이 이렇게 모여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죠? 그리고 다음은 명도 대비입니다. 명도는 밝고 어두운 색을 결합해서 이제 강조하는 방법인데, 보통은 이 흑백 대비가 대표적이고 세련되고 클래식한 느낌을 주죠. 우리가 무채색을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이 다크 브라운과 크림 베이지를 섞어주면 차분하면서 안정적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. 웹 디자인에도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요? 블랙과 화이트 계열, 브라운과 베이지 계열 이렇게 조합을 했을 때 밝기만 서로 다르게 했을 뿐인데 잘 어우러지고 가독성이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배경의 텍스트도 잘 어울리고요. 네, 마지막은 채도 대비입니다. 선명한 색과 선명하지 않은 색의 조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런 조합으로 강한 대비를 주는 방법인데, 포인트 컬러를 강조하고 싶을 때 유용해요. 즉 톤을 다르게 조합했을 때 이런 채도 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. 보시면 배경은 약간 채도를 낮춰서 덜 쨍하고 분위기 있게 설정을 했지만, 딱 보시면 의자에 이렇게 포인트를 둬서 은근히 어울리면서 또 의자가 굉장히 강조가 되어 보이죠. 배경이 오히려 더 넓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자가 더 돋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. 이거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이 삼색조화에서 비율 법칙에 대해 배웠었죠?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즉 메인 컬러와 보조 컬러, 강조 컬러의 조합이 되겠네요. 이 저채도의 컬러를 배경으로 보통 쓰는 경우가 많고요. 고채도의 컬러를 포인트 컬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. 웹 디자인 예시도 한번 볼까요? 이해하기 쉽게 한 번 더 비교를 해볼게요. 배경은 채도를 낮춰서 덜 쨍하게 만들고, 텍스트와 요소는 쨍하게 해서 이 텍스트의 가독성을 자연스럽게 높여줬어요. 훨씬 더 텍스트가 잘 보이죠. 반면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요, 배경도 비슷하게 채도를 높여서 쨍하게 만드니까 텍스트가 잘 안 보이죠? 다른 컬러도 마찬가지예요. 연한 컬러지만 낮은 채도로 두고 진하고 쨍한 컬러를 텍스트에 적용했을 때는 이 텍스트와 요소가 잘 보입니다. 하지만 이 진한 컬러를 설정을 해버리니까 텍스트가 잘 보이지 않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죠. 우리가 컬러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,
바로 가독성과 조화일 건데요. 유사한 컬러와 베이직한 컬러를 잘 활용해서 조화롭게 만들고 가독성을 높여줄 수 있는 콘트라스트 대비나 삼색 비율을 또 적절하게 조합해서 가독성을 높여주면 또 포인트 되는 부분이 더 강조되는 효과인 거죠. 딱 이 5가지 법칙만 참고하셔서 조합을 하신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컬러를 조합하실 수 있을 거고 실패율을 더 줄일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추가로 올해의 컬러는 모카모스잖아요. 물론 팬톤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배색 조합 예시를 보여주지만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을 같이 적용을 시켜서 올해의 트렌드 컬러에도 한번 반영을 해보는 거예요. 컬러를 더 쉽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. 제가 꽤 오랫동안 준비한 이 분야별 컬러북이 최초로 텀블벅을 통해 공개가 되었는데요. 단순히 오늘 배웠던 이 컬러의 기본 개념 이상의 모든 분야에서 센스 있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요즘 트렌드를 모두 반영해서 제작을 했어요. 예를 들어 후드 브랜드 디자인을 할 때 직접 브랜드를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디자이너일 때 의뢰를 받아서 클라이언트에게 작업을 해줘야 할 때 각 분야별로 컬러를 정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. 이 분야별 컬러에는요, 다양한 미각의 느낌을 컬러로 살릴 수도 있고 연습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템플릿도 포함돼서 여러분들이 시간도 많이 아끼고 또 쉽게 모든 분야에서 컬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. 이번 분야별 컬러북 정말 여러분들이 실용적으로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. 그럼 오늘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이제 곧 제가 이번 연도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한 사이트 개편부터 이 강의 개편 또 이런 뉴 컬러북 모든 프로젝트들이 곧 하나씩 공개될 예정이에요.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올해에는 제가 기획한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더 쉽고 편하게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함께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곧 좋은 소식이 되고 또 한 번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